안녕하세요. PB팀장의 리서치 연구소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좀 커졌죠. 기존의 주도주였던 2차전지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어쨌든 빌미가 됐던 거는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이미 지난 5월에 전망을 하향했으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전격적인 강등이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중요하고 또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지난 11년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번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주제넘는 일이긴 한데요.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을 받아야겠는데 이거를 빌미로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제는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 거냐, 그리고 빠지면 뭘 사야 되느냐. 일단 코스피는 2500 중반 예상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00 중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거치고 나면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 기계, 조선을 다시 매수해야 하고, AI 이슈가 있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한 네이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전망 자료 보겠습니다. 신한증권은 KPX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이 메가 트렌드다 보니까 이걸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증권사에서도 KPX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공장 건설과 주택 시장 경기에도 주목해야 하는 트렌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된 거는 미국에서 정책 수혜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IRA, 그리고 칩스, 그리고 IIJA,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서 이러한 트렌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주택건설 경기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데 MZ세대들이 자가 보유율이 낮아요.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데 이분들이 이제 팬데믹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재택근무 트렌드가 이어지다 보니까 대도시의 오피스는 공실이 늘었는데 교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주택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와이낫이잖아요. 수요 많이 있으니까 공급 늘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 인프라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건데 이제 기존의 빅테크들이 사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현금은 넘쳐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쓰는 방법이 M&A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AI 경쟁으로 인해서 CAPEX나 R&D를 늘려야 된다라는 미션도 있는 거죠. 네, 신한증권에서는 그래서 뭘 사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KPX 사이클이 하루 이틀 된 사이클은 아니잖아요. 법안 통과된 이후에 여기에 나와 있는 XLI나 페이브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혜주로 꼽혀져 왔었고요.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빌더나 반도체 관련된 ETF 포함해서 이런 ETF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주도주였던 빅테크가 주춤하게 되면 좀 은행주나 중소형 성장주나 밑에 가라앉아 있던 애들이 올라올 여지가 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의 국내 주식시장 전망 자료인데요. 기존의 주도주가 바뀌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익에 있어서도 2차전지, 자동차, 기계 같은 기존 주도주들이 지속적으로 좋고 있고요. 개인들의 수급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과저축을 별달리 소진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자금의 유입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뭔가 색깔이 바뀌려면 중국이 경기 회복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중국의 경기 회복은 좀 더딘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들 주목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중국 경기 회복이 뭔가 반등 쪽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한번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한증권에서 이제 8월에 관심 테마 포인트들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서 2차 전지하고 로봇 테마는 빠져 있어요. 많이 올랐다고 해서 부담이 되는 건지 빠져 있고, 그 대신 반도체, 건설기계, 전력기기, 조선기자재, 원전재건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추가를 했는데 하반기에 국내 주요 플랫폼 네이버전, 그리고 통신기업의 생성형 AI, 네, KT가 이제 뭐 생성형 AI 진출한다, 뭐 준비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실체로 드러나고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를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KB증권 8월 전망 레포트인데요. KB는 원래 월간 전망 자료를 성의 있게 안 써요. 어떤 뭐 중간중간 나오는 테마 레포트를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뭐 친환경 관련주, 로봇 관련주, 인디아 관련주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인디아 관련주 관련해서도 뭔가 어떤 업종 내지는 어떤 종목은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기존에 KB증권에서 이렇게 좀 세게 밀었던 종목들이 최근에 다 많이 올랐어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뭐 제가 샀던 성일하이텍만 빼고 다 올랐는 거죠. 해서 KB증권은 그런 어떤 테마 리포트 나오면 한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8월 전망 자료 중에서 특이했던 증권사가 두 군데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SK증권입니다. SK증권은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요는 외국인 수급은 아직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니까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그때 기회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외국인 지분율 낮고 달러 약세로 갈 테니까 외국인 수급이 기대된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하고는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입니다. 번외로 SK증권에 이제 최근 신한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갔는데 시황 담당하는 강재현 애널리스트, 이분도 신한 출신이고요. 그 외에 바이오 쪽 이동건 애널리스트, 그리고 반도체 담당도 신한증권 출신이에요. 요거는 번외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레포트가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였는데요. 앞에서는 외국인 수급, 이번에는 개인 수급을 다루는 레포트입니다. 특이한 거는 최근에 개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테마주가 급등을 했는데 그 원인이 실질 임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식견인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거인지 모르겠지만 저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 때문에 개인 수급이 들어왔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식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기업 이익이 받쳐줘야 하는데 과거 14년에서 16년까지 화장품이나 바이오 업종이 급등했다가 이제 상승세가 꺾였던 게 실적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선되기는 불투명하다라고 결론 내리면서 이제 이 화장품하고 바이오가 좀 꺾였었거든요. 이번에 2차 전지의 기업 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냐, 아니면 추가적인 실적의 추가 개선이 어려울 거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죠. 네. 그리고 번외로 또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하나투자증권에서 왔어요. 이재선 애널리스트일 건데 하나투자증권에서도 굉장히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었었는데 최근에 하나증권 레포트 보면 그냥 뭐 소소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교보증권 레포트입니다. 교보증권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종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키트 이번에 추가했다고 하고요. 반도체 비중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IT에서는 LG 이노텍을 뺐어요. 중국의 경기 개선이 단기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내지는 애플이 좀 아닐 것 같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추천했었던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연말 배당 투자 이제 관점에서 KB금융하고 SK텔레콤 샀다고 합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한지영 애널리스트, 이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왜 그 미래셋에 있는 서상영 이사님인가 본부장님인가, 그분이 이제 옛날에
중소형 그 자문사 있을 때 같이 일했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도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분이세요. 주목해봐야 되는 애널리스트이고요. 어쨌든 anyway, 2차 키움증권도 시황 굉장히 잘 쓰는데, 결론적으로 산업재, IT, 소재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실적 전망치 변화와 주가 등락률 간의 플러스의 관계성이 보다 더 뚜렷해질 테니까 이쪽 좀 관심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하나증권 레포트인데요. 주도주의 교체 가능성은 낮다 라는 이야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야기들은 뭐 이렇게 참고해 볼 만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퍼가 PER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좀 금리가 내려가긴 했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과연 PER이 이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장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좋은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제 블로그에도 이제 최근에 유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유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조선이라든지 철강 기계라든지 이런 업종을 봐야 되는데, 과연 그런 업종이 좋을 거냐 아니면 성장주가 좋을 거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은 중국 전략 그리고 소재화학 철강 애널리스트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 레포트이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기계,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모든 증권사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이나 네이버 같은, 그리고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 하우스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 가지면서 어떠한 논리인지, 성장주의 논리이냐, 가치주의의 논리이냐,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유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보면서 내 판단의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간략하게 8월 전망 자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